데이터 때문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챙기는 그런 사업, 한국판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뉴딜은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잘 축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노력들이 있겠지만 그 노력들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화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다닙니다. 그때마다 많은 건강 관련 나의 정보가 쌓이거든요. 이런 정보가 어느 곳에 모여 있고 여기에 AI가 작동해서 나의 건강을 때마다 챙겨준다라면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 이 댐을 활용을 해가지고 질병을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40대 때에는 이런 질병이 많이 생기더라. 50대, 60대, 70대에는 이런 별 질병이 많이 생긴다더라.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국민 건강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다라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나타내셨고 그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님께서 한국형 뉴딜 중에서 특히 이제 디지털 분과 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좀 진행해온 것들과 그 다음에 위원장으로서 향후에 어떤 활동을 하시고 싶으신 건지.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게 디지털 뉴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혁신과 여기에서 역동성을 가지고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이걸 바탕으로 좀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디지털 뉴딜의 큰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보면은 일단 디지털 뉴딜 펀드를 일단 론칭을 시켰고요. 뉴딜 펀드를 론칭을 시켰고, 디지털 뉴딜 분야의 투자 대상들을 여러 가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댐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스마트 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이런 각각의 분야에서 디지털 세상을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보면은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다들 식당에 갈 수가 없고 모임이 없다 보니까 다 가족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온라인 상거래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집들이 다 이렇게 밀키트를 다 주문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온라인 소비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2018년에 18.6% 정도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1.4%. 올해 1월은 22.9%. 2월에서 5월 석 달 평균은 26.9%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비대면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나라 그만큼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다 빨리 정착되고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또 디지털 뉴딜의 큰 목적이 아닐까 하나 싶습니다.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재택근무 많이 하죠. 예, 재택근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학교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등교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온라인 수업도 이제 한 반년 가까이 해보면서 좀 더 이제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 기회에 제대로 한번 과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괜찮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발전시킬 부분,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낸다라면은 향후에 우리 국민들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데이터, 거기에는 어떤 개인의 데이터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업의 상업적인 이익,
이쪽에 이 내 데이터가 쓰인다라고 하면은 많은 국민들도 우려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면서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할 경우에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해 5월 달에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국민들 77.5%가 제공할 의향이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결국 저는 이 가명 정보를 가지고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 분야에 쓰이고자 한다라면 우리 국민들은 기꺼이 가명 처리된 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게 상업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내 개인정보를 준다라는 걸 꺼려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과 함께 이런 가명 처리된 정보, 익명 정보를 통해서 좀 넘어야 될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가 중요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댐에 모여 있고 이거를 가공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의 편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 모두 기꺼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병원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나의 건강 관련된 정보, 의료 정보들 같은 경우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정보가 댐에 모여 있어서 내 이름을 그 데이터 댐에서 추출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건강검진 했던 거라든지 내 나이에 필요한 어쨌든 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AI가 그 데이터 댐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 의료 서비스를 해준다라면은 선생님께서는 그 비염이 있으신데 이러이러한 계절에는 비염이 심해지므로 이비인후과를 이때쯤 가서 한번 진단을 받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정보를 알려준다라면은 개인에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많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의료 정보 그리고 국가의 의료기관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뭐 여러 군데가 갖고 있는 의료 데이터들이 모였고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질병을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고령화가 심해질 텐데 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될지들을 이 데이터 댐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낸다라면은 우리 국민들의 그 뭐랄까요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이터 댐은 이런 공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일 때 우리 국민들에게 기꺼이 내 정보 제공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적정한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고령화가 됐을 때 무얼 더 우리 의료 시스템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면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이터들 그리고 데이터가 모인 데이터 댐들이 우리 국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 댐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각종 연구하는 과제들을 추출해내는 거 그렇게 데이터가 쓰이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난관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각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들 간의 장벽을 허물어줘야지만이 그 데이터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규제 혁신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 뉴딜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한 10가지 정도 제도 개선 과제가 현재 논의 중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럼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해서도 뭔가 그 기업들이 마음껏 자신의 영업 비밀 같은 게 담긴 정보들을 데이터 때문에 마음껏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서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다음에 생산물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그다음에 비대면 경제 활성화나 그다음에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디지털 지편전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 디지털 지편전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예를 들어서 세계 석학들의 그런 강의 같은 경우를 다 모아놓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교육 콘텐츠들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도 뭐 어떤 탐구 열기, 교육 열기들도 다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과제인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데이터를 마음껏 모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댐에 모이고 그 데이터에 모인 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화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그쪽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겠지만 어쨌든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어쨌든 단순 노동 같은 걸 대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한 어쨌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게 다고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국판 뉴딜을 진행하면서 이런 사회적 뉴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지털화의 과정 속에서 이탈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재교육과 평생 교육하기 위한 일자리의 디지털 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판 뉴딜에 사회적 뉴딜이 있고요. 여기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